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Get Ready With Me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매일 나갈 때마다 마스크 항상 필착이잖아요. 마스크 낄 때 메이크업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마스크 할 때도 메이크업을 하긴 하는데 마스크를 안 할 때와 마스크를 할 때의 메이크업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외출 준비를 같이 하면서 겸사겸사 마스크 할 때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Get Ready With Me 시작해볼까요? 화장할 땐 항상 머리가 제가 좀 긴 편이라서 머리를 먼저 좀 간단하게 묶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서 똥머리를 해주고 나서 화장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기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기초 케어에서는 먼저 꼬달리 퓨리파잉 토너 제품이에요. 이 제품으로 먼저 스킨케어를 가볍게 해줍니다. 이 꼬달리 토너는 안에 살리실산이 들어있다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각질이 들뜰 때 이게 꽤 효과가 좋거든요. 약간 민트 느낌 나게 화한 느낌이 있긴 한데 막 따갑거나 자극적이진 않아요. 써보신 분들은 다 이 제품 보고 엄청 꼬달리 제품이 순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필로소피 퓨리티 코코넛 에센스예요. 정식 이름은 하이드라 에센스 위드 코코넛 워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스크 할 때도 뭐 메이크업 기초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토너가 끝났으면 코코넛 수분 에센스를 가볍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이 제품을 귀찮아서 솔직히 건너뛸 때도 있잖아요. 건너뛴 날이랑 이 제품을 바른 날이랑 이 피부 속당김이나 속건조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이걸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고 수분막으로 코팅을 해주면 오후쯤 화장이 들뜰 때에도 크게 많이 티 안 나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오전 타임에는 가벼운 에센스를 주로 즐겨 쓰는데요. 오늘은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 이 제품을 쓸 거예요. 손상 민감 피부 전용이기 때문에 자극도 없고 이 제품 속당김 잡아주는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사용 전에는 이렇게 잘 골고루 흔들어줘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흔들면 살짝 거품이 생겨요. 이렇게 한 펌핑 정도 낙낙하게. 이렇게 물 타입 토너라서 굉장히 촉촉해요. 메이크업 전 단계에 쓰는 세럼은 가벼운 사용감인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줘도 피부가 상당히 푸석푸석한 느낌이 싹 사라졌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을 가볍게 입술에 발라주거든요. 메이크업 시작 단계에 립밤을 먼저 발라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립 메이크업 맨 마지막에 할 때에도 이 립밤 겉부분만 살짝 가볍게 닦아내고 매트립을 바르면 훨씬 지속력도 좋아지면서 보습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의 프라이머는 백화 제품을 쓸 겁니다. 이 제품 되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죠. 블로그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통 다 쓰고 새로 재구입한 제품이에요.
얼핏 보면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묽은 질감이거든요. 주르르 흐르죠? 근데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파운데이션을 따로 발라주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 광채 프라이머 종류를 선택해서 쓰시면 좋아요. 가뜩이나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일이 있으면 피부톤이 좀 그래도 칙칙한 것보다는 광채가 어느 정도, 광채랑 윤기는 잡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드디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있을 것이고 쿠션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아니면 CC크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크림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 선크림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느냐,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1대1로 섞어 바르거든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섞어 바를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어두운 색 컬러를 선택해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선크림은 이 색 자체가 하얀색이잖아요. 백탁이 있는 제품이든 없는 제품이든 하얀색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섞으면 오히려 얼굴이 허옇게 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장대 서랍 안에 너무 어두워서 못 쓰고 있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제품이 있으면 그 처박템을 꺼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마녀공장 갈락토미 에어리 선젤 이 제품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유명한 랑콤 땡 이돌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색깔이 이게 여름에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어두운 컬러거든요. 이게 무슨 색이었더라? 색상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10 버프 색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적당한 비율로 섞어줬어요. 섞어주실 때 색상은 이렇게 본인이 봤을 때 꼭 자기 피부톤과 동일하게 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스패츌라에 묻은 것도 아까우니까 저는 대충 요 정도 색감으로 섞어줬어요. 발라줄 때는 물먹인 파운데이션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는데요. 원리도 똑같아요. 그냥 일반 스펀지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이 물먹인 스펀지를 바르면 훨씬 더 촉촉하고 매끈한 마무리가 가능하니까 이 선크림을 발라줄 때도 저는 스펀지를 선호합니다. 어차피 파운데이션을 섞어줬다고는 하지만 조금 섞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 펴발라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럽고 투명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보세요. 이쪽이 지금 발라준 쪽이고 이쪽은 발라주지 않은 쪽이에요. 물론 광채 프라이머를 발라줬으니까 어느 정도 피부톤, 톤업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발라준 쪽이 안 발라준 쪽보다는 낫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갔다 온 날은 꼭 얼굴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대기 중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부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와 접촉하는 것과 그리고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 그냥 기초 손질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쓸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선크림이라도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계속 답답한데 마스크를
못 벗고 나 쌩얼이라서 마스크 못 벗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벗을 일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피부 되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그냥 선크림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죠? 너무 허옇게 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게 잡티 같은 것도 좀 투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얼굴에 있는 점 같은 것도 투명하게 살짝살짝 비치는 게 파운데이션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선크림만큼은 허옇지 않죠? 자, 베이스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컨실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 자체에 색이 없는데 컨실러 같이 피그먼트가 굉장히 함량이 높은 고농축의 피그먼트를 얼굴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팬더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컨실러는 하지 않고요. 바로 파우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파우더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면 이 마스크 줄 가거든요. 마스크 도장 찍히시는 거 싫으시면 파우더는 꼭 해주세요. 이게 파우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아니면 수시로 매번 마스크 벗으실 때마다 화장실 가서 계속 수정하셔야 돼요. 오늘 파우더는 오랜만에 쓰는 제품이죠. 리브넬 스테이 매트 파우더를 쓸 거예요. 이게 어차피 트랜스페어런트, 색 자체가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에 딱입니다. 바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브러쉬 한 올 한 올에 고르게 입자가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묻혀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가볍게 파우더 입자를 얼굴 위에 얹어주는 느낌으로만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눈썹 그리는 과정은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진짜 수년째 이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은 색을 좀 많이 뺄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눈썹도 강하지 않은 색, 연한 색 위주로 그린다는 거. 반영구를 하신 분은 눈썹을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앞머리가 없으시거나 반영구를 안 하셔서 눈썹을 매번 그리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마스크 쓸 때도 눈썹만큼은 좀 그려주세요. 왜냐면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는 내 얼굴은 눈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이 흐려지면 인상 전체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좀 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또렷한 인상을 원한다, 나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너무 아픈 사람같이 보이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눈썹이라도 좀 예쁘게 그려주시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마스크를 쓰셔도 훨씬 더 인상이 또렷해 보입니다. 오늘 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벨라 팔레트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셀레피트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벨라 2 버전은 조금 저한테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웜한 느낌이라서 벨라 1만 일단 있고요. 벨라 3 버전도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일단 오늘 쓸 거는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만 있으면 돼요. 이 색깔로 블렌딩을 가볍게 해줍니다. 벨라 팔레트가 데일리 팔레트로 되게 유명한데요. 써보면 왜 유명한지를 알아요. 입자가 상당히 곱고 그냥 대충 술술 문대도 블렌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눈꼬리 쪽을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줄 거예요. 이게 붓을 움직이는 방향이나 움직이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블렌딩 하실 때 힘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색이 나올 색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색깔을 약간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윗부분을 살짝 덮어주세요. 엣지 라인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그냥 놔뒀을 때와 이렇게 섞어서 블렌딩 해줬을 때.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는 이 끝부분 엣지 라인을 부드럽게 최대한 경계선이 지지 않게 발라주는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한 가지 컬러만 발랐을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2단계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 외곽선 쪽이 훨씬 나아졌죠? 자,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메인 컬러 조금 짙은 색 하나만 더 발라줄 거예요. 드레스킨 세틴 섀도우 앤 픽서라는 제품이고요. 이 색상은 5호예요. 그레이트 브라운 컬러. 리퀴드 섀도우 제품이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한 번만 그어도 진짜 딱 한 번만 쭉 그은 거거든요. 발색이나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식으로 눈두덩이에 발라주시고요. 그대로 놔두면 이상하잖아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리퀴드 섀도우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싹 부드럽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깊이감이 훨씬 더 생겼죠? 이 제품은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파우더 섀도우랑 똑같은 질감이기 때문에 딱히 그 위에 무언가를 덧바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속력도 꽤 괜찮고요. 농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한 번만 발라서 괜찮아 이 정도면 하시면 한 번만 바르셔도 되고, 난 좀 더 진하게 바르고 싶어, 그래도 눈에 좀 힘을 줘야지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덧발라주시면 돼요. 오늘의 마스카라는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래쉬 제품을 쓸 거예요. 솔이 눈썹을 가닥가닥 잘 빗어줄 수 있게 보이거든요.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릴 때 마스카라 자체를 돌려줘요, 손으로.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안 할 때는 저는 이 제품을 상당히 즐겨 쓰거든요. 컬픽스라는 이름답게 이 아이래쉬 컬러로 잡아준 눈썹 컬들이 가닥가닥 잘 고정이 돼요. 다음은 언더라인을 살짝 눈매만 교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이름은 크림젤 라이너지만 실제로는 섀도우로도 활용할 수 있고 라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제품이에요. 맨 처음 바른 색상하고도 이 섀도우 컬러하고도 되게 매치가 잘 되죠? 역시 조이바 스머저 브러쉬거든요. 조이바 226 브러쉬를 활용해서 여기 이 색상을 콕콕콕 찍어서 눈 밑 중심 있는 쪽 있죠? 여기만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 더해줄 거예요. 저는 눈이 좀 답답한 눈매라서 꼬막눈이라고 그러죠, 흔히. 답답한 꼬막눈이라서 눈매를
또렷하고 시원해 보이게 하는 눈화장을 좀 즐겨 하는 편이에요. 아이라이너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눈썹은 반드시 투명 나시줄로 된 제품을 써주는 게 좋고요. 속눈썹을 안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마스카라로 마무리했듯이 그냥 마스카라까지만 발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도 사실 마스크에 가려지니까 뭐 굳이 바를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제품을 마스크 라인 바로 위에까지 살짝 언뜻언뜻 보일 듯 말 듯하게 해주면 좀 확실히 좀 생기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바를 색상은 롬앤 베러덴 치크 피치칩 색상이에요. 이 롬앤 피치칩 색상은 생얼일 때도 사실 살짝 발라도 되고 풀메일 때 발라도 되고 메이크업 색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 색이라 어디든지 다 잘 어울리는 색이거든요. 이거 롬앤 베러덴 치크 피치칩 색상 없으신 분들 이거 하나 집으로 들이세요.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 다 돼요. 데일리 메이크업 다 돼요. 내추럴 메이크업 다 돼요. 그냥 기본 음영 메이크업 다 돼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면 쿨톤 메이크업인데 쿨톤 메이크업도 립 색상을 만약에 코랄색을 쓴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발라도. 그만큼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오늘은 블러셔를 올리실 때 이렇게 위에까지 안 하시고 여기 앞쪽 있죠? 여기 이 부분만 둥글둥글하게 궁굴려서 발라주시면 돼요. 둥글둥글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하이라이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립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립 메이크업을 바르기 전에 우리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을 발랐잖아요. 그 립밤을 바른 상태에서 립 제품을 바르면 마스크에 찍히기 쉽고 금방 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티슈를 이용해서 립밤을 어느 정도 닦아낸 다음에 이렇게 입가에 지워진 부분 있죠? 지워진 부분 좀 마무리하고 립밤을 닦아냈어도 일단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비벼서 다 닦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촉촉해요. 만져보면. 오늘의 립은 이거예요.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페리페라 잉크 벨벳 립 틴트였나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3호 얼죽 레드라는 색상이에요. 색상은 굉장히 선명한 느낌의 색상이고요. 립을 바르실 때는 이렇게 중앙에 먼저 대충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면봉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 면봉을 이용해서 입술 중앙부터 슬슬 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면봉에 색이 이 정도 묻거든요. 너무 많이 묻었다 싶으면 반대쪽을 이용해서 윗입술을 해주시는 건데 윗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터 다 됐으면 다시 티슈가 등장합니다.
보이세요? 바르고 나서 바로 티슈로 찍어내도 색이 거의 묻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 바르기 좋은 립 제품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이 라인이 좀 잘 안 묻어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인데 저는 머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대로 똥머리를 좀 하고 왔어요. 요즘에 머리를 좀 안 끌고 다니는 편이에요. 머리를 끌고 다니면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옷 섬유에도 묻는다고 하니까 괜히 신경이 좀 쓰여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고 다닙니다. 요즘 마스크가 품절이라 저도 지금 즐겨 쓰는 마스크를 더 못 사고 있어요. 이게 재입고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아무튼 요즘 마스크 필수잖아요. 광고 협찬 아닙니다. 내돈 내산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접혀서 나와요, 모양이.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새 부리처럼 좀 튀어나와 있어서 화장이 덜 묻어나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립 제품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죠? 메이크업도 묻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이 시국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마스크 할 때 화장하세요? 금귤님은? 아니면 마스크 할 때도 풀 메이크업을 하세요? 완전 풀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하긴 합니다. 여기 피부 표현도 그닥 나쁘지는 않죠? 윤기도 있고 눈매도 또렷하게 챙겼고 그리고 입술 화장도 건너뛰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최고의 필수품이죠.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